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전체 되돌림이 있었다면 그냥도 만든 건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하나가 되면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최소한 횡보를 하거나 상승을 만들어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일단 저 또한 여기서 매매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매매를 하고 있고, 일단 포지션을 이렇게 두 가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고점에 숏 들고 있고, 저점 여기 중간에 요 언저리에서 롱을 아직 들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부익절 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서 제가 지금 롱을 또 진입을 했거든요.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는 구간이어서 여기 캔들에서 롱 한번 진입하고, 여기서 롱 진입해서 지금 평단이 한 이쯤 됩니다. 요거예요. 지금 실시간인데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평단 지금 이제 막 저기여서 약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83만 불 정도? 일부 일단 진입해 있어요. 일부 진입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이렇게 해서 진입해 있습니다. 일단 진입한 근거는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게 고점을 못 넘겼어요. 그래서 이 고점을 만약에 넘겼다면 조금 더 롱 잡기가 수월한데, 지금 일자로 빠지면서 RSI를 빠르게 녹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히든 상승 다이버스가 걸려서 이때 고점을 돌파했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빠진다는 건 아직 이게 되돌림이다, 이렇게. 이 되돌림은 이전 고점을 넘기고 나서 되돌림이기 때문에, 즉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가능성이 있다. 그 되돌림이 있어서 이 고점부터 이렇게 되돌렸을 때 제가 진입했던 근거는 이 상승에 대한 일단 최소한 382 구간부터는 진입해보자. 왜냐면 약되돌림 이후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되돌림 롱을 좀 유지해보자 라는 걸 그대로 진행해서 되돌림 롱을 한번 유지해 보는데, 다만 깨지지 않아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 깨지지 않아야 되는 건 저는 손절 라인이 여기 라인이었습니다. 여기 라인. 상승 파동에 대한 XY잖아요. 이게 임펄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ABC가 아니라 WXY 파동으로 카운팅을 했고, 그럼 이 파동에 대한 X 매물대를 하방 이탈하게 되면 그냥 손절하자. 그리고 롱을 진입하자. 그럼 이 정도 손절에 익절가는 최소한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 또는 고점 상승까지 바라보고 롱을 다시 진입을 했다. 그 외에는 여기서 롱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부분 익절했고, 숏 또한 여기서 내려올 때 부분 익절했죠.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롱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가 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추가적인 상승분을 봐야 되는 건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니면 또 한 번 더 약하락하고 나서 롱 진입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내려갈지,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는 건 이 X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 X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었을 때 이 X 부분을 지켜만 준다면 최소한 요 고점부터 요 파동에 대한 이게 되돌림이 끝이고, 여기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인 교대 법칙을 통한 한 파동이 완성됐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리고 상승 다이버스도 깊게 형성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소한 요 파동에 대한 되돌림까지 오거나 아니면 상승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상승만 해준다면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승은 이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에요. 그냥 바로 고점 넘기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소파동상 그러니까 1시간봉 이상으로 보면 이게 하나 파동인데, 그럼 되돌림에 한 번 더 빠지는 하나, 3개 파동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공통 롱만 진입하고 그에 따른 익절 라인 생각하고 익절하고, 만약에 다시 빠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 부분만 수익을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잃지 않는 매매 위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틀리더라도. 그래도 지금 확률상은 최소한 반등 구간은 생각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만 익절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온 파동에 대한 첫 번째 TP 구간은 최소 반등 구간인 382 0.5 구간에서는 요 정도는 생각을 해보자. 지금 진입한 롱에 대한 건 요 정도 올라오면 저는 30% 익절할 거고요.
그 이후에 상승한다? 그러면 홀딩을 해보고, 만약에 꺾여서 본절이 나가진다? 그러면 바로 본절할 겁니다. 본절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라고 하면, 사실 한 번 더 하락한다면 상다가 또 걸려요. 이 하락이 빠르게 되돌려서 RSI 상으로는 큰 봉상으로 왔을 때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내려온 파동이 RSI를 잘 녹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이 저점을 깨기 전에 얘가 요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럼 히든 상다가 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RSI가 더 내려오는 거예요. 이 저점을 깨기 전에 이 내려온 파동이 RSI를 더 하회합니다. 그러면 이걸 히든 상승 다이버스라고 얘기하죠.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 뜻은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주더라도 반등하고 떨어지든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 파동이든 공통적으로 또 진입할 수 있는 롱자림 만들어낸다. 그러니 어렵지 않게 롱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는 수익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돼요. 그냥 진입하고 계속 고점 올라가겠지. 그게 아니라 약 익절 이후에 본절 또는 추가적인 올라가면 땡큐. 이렇게 매매하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횡보 또는 횡보한다는 건 올라왔다 또 다시 내 평단을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약수익을 하지 않으면 바로 본절 나거나 손절 납니다. 그런 수익성을 갖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올라가든 반등하고 내려가든 이러한 구간, 가파르게 내려왔던 구간을 데스크 바운스처럼 바로 올라온 구간부터는 횡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바로 방향성 보이면 좋겠지만, 그러면 횡보 또는 상승이라는 건 이 구간에서 위아래 움직이겠는데 그 위아래 중에 상승분을 먹어보자. 확률상은 이미 거래량도 그렇고 내려온 파동이 다 내려온 것 같아. 그럼 그 중에 만약에 횡보하더라도 우리는 롱에 대한 수익이 더 기대값이 크다까지 접근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약익절하고 본절하면 된다. 라는 마인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뭐 손절을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적절히 도달했을 때 익절하고 또 수익 내고 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일단 롱이다. 일단 롱이다. 네, 대부분 지금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롱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항상 공포에 매수하라 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과거에 주식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한 7, 8년? 한 8년 됐나? 8년쯤 됐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남들 다 손절할 때 잡아야 수익이 난다는 거. 왜냐면 결국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는 잃어야지 누군가는 벌어요. 그러면 잃고 있을 때 벌려면 그 부분에서 매수하는 게 확률은 높겠죠. 단순히 얘기해서. 근데 거기에 우리는 매매 전략,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있고 그에 따른 엘리엇 파동과 접목시켜서 RSI 또는 오썸, 스토캐스틱들을 확인해서 여기가 과연 매수 위치가 될 것인지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검증에 있어서 시나리오까지도 작성을 했을 때 혹 롱을 진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위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대로 생각했던 타겟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럼 우리는 그 부분만 익절하고 본절해 놓자. 그럼 틀리더라도 수익을 벌자. 요만큼에 대한 건. 그건 확정 수익이 되겠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계좌는 우상향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매매 전략들이에요. 이런 것들 꼭 알고 계셔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익절할 때 좀 익절하고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올라올 때 익절할 때 익절하자. 인생쇼 바라보고 있다. 운 좋게 이 파동에 대한 이 부분을 수익을 냈고 결국은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제가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잃을 땐 조금 잃고 벌 때 좀 많이 벌자. 이런 마인드로 계속 진입을 하는 겁니다.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100%의 확률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웬만한 게 다 999999예요. 100%다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과학적인 것도 그런데 제가 뭐라고 100% 수익을 내겠어요. 신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분만 먹자. 이렇게만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엘리엇을 잘 이용해서 수익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비트가 지금 상황에서 횡보 또는 우상향을 만들어만 준다면 알트는 뭐 볼 것도 없겠죠. 그래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예상했던 여기 내려왔을 때 말씀드렸던 60에서 62%이 매물대까지는 도달할 거다. 도미너스가 내리면서 빠르게 도달했죠. 중요한 건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떨어진다면 이렇게 떨어질 거라. 이 구간에 도달하면 떨어질 거다. 도미넌스가. 그 구간이 알트 펌핑이다. 근데 문제는 이 구간 도달할 때 알트가 떡락하고 나서 반 이상 다 되돌렸죠. 구간이 펀팅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 매매되는 이 구간이 매매되는 내리면서 매매했어요. 네 내리는 게 없었어. 막 어떤 거 마이너스 90%가 자고 70%가 자고 60%가 자고. 그럼 매수하기 하기 외에서 되는 거야. 동영상 도달하는 게 외에서 돼 있어? 라고 검열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좀 공통적인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이번 한 주도 좀 안전한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방향성이 틀리더라도 손절을 꼭 하고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을 다시 세우시면서 이번 주 또는 이번 달은 뜻깊은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편한 밤 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바.